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외국인 여성이 한국에서 10년을 살다가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던 사연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안나 베르너, 독일 함부르크 출신의 마케팅 전문가입니다. 그녀가 왜 한국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지 진심 어린 고백을 들어보시죠. 대학생 시절 안나는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 한국은 그저 지도에서나 봤던 먼 나라였죠. 독일에서 자란 안나에게 한국은 정말 낯선 곳이었습니다. 유럽의 여유로운 라이프 스타일과 개인의 공간을 중시하는 문화에 익숙했던 그녀에게 빠르게 돌아가는 한국의 리듬은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처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너무 낯설어서 당황스러웠어요. 언어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사람들의 행동 방식도 달랐으니까요. 심지어 공항에서 서울까지 가는 공항철도에서도 어리둥절했습니다. 모든 안내판이 한글로 되어 있었고 영어 방송은 잘 들리지 않았거든요. 안나는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독일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요. 왜 하필 한국이니? 미국이나 영국이 더 좋지 않아? 이런 질문을 수없이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안나도 처음에는 한국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국가에 대한 막연한 이미지, 언어 장벽에 대한 두려움, 문화적 차이에 대한 걱정이 있었죠. 그러나 서울에서의 첫 한 달은 그녀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기숙사에 도착한 첫날, 룸메이트인 한국 학생 소연이가 준비해둔 작은 환영 선물이 있었습니다. 간단한 간식과 함께 안나, 한국에 온 것을 환영해요 라는 짧은 메모였죠. 이런 작은 배려가 낯선 환경에서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한국 친구들의 따뜻한 환대는 정말 놀라웠어요. 소연이는 제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법부터 지하철 타는 법까지 모든 걸 친절하게 알려줬죠. 심지어 주말에는 서울 구경도 시켜줬습니다. 이런 친절함은 독일에서는 잘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안나가 가장 충격받은 것은 한국의 시스템이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 새벽에도 배달되는 음식, 빠른 인터넷, 깨끗한 대중교통. 이 모든 것이 독일보다 더 발전되어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느낀 건 편리함이었어요. 독일에서는 일요일에 마트가 문을 닫는데 한국은 24시간 열려있는 곳이 많았죠. 밤늦게 배가 고파도 배달 앱으로 음식을 시키면 30분 안에 도착했고 은행 업무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편리함은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물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가장 큰 장벽이었습니다. 대학 강의는 영어로 진행됐지만 일상생활에서는 한국어가 필요했죠. 안나는 매일 밤 한국어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소연이의 도움으로 기본적인 인사말과 간단한 표현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만 할 수 있었는데 한 달이 지나니 간단한 대화가 가능해졌어요. 한국 친구들이 제가 한국어로 말할 때마다 정말 기뻐해줘서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됐죠. 그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음식 문화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담백한 음식에 익숙했던 안나에게 한국의 매운 음식은 도전이었죠. 하지만 한국 친구들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이 즐거워서 조금씩 한국 음식에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김치는 너무 매워서 먹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소연이가 추천해준 순두부찌개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 후로 불고기, 비빔밥, 떡볶이까지 차근차근 도전했죠. 이제는 매운 음식도 즐길 수 있게 되었어요. 교환학생 기간 동안 안나는 한국 문화에 점점 매료되었습니다. 남산타워에서 본 서울의 야경, 경복궁의 웅장한 모습, 한강에서의 피크닉. 이 모든 경험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정서적 연결성,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인상 깊었습니다. 독일에서는 개인주의가 강해서 각자의 삶을 중시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우리라는 개념이 강했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공부하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따뜻했습니다. 이런 공동체적인 문화는 독일에서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한국에서의 6개월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끝나갈 무렵 안나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서 더 머물러 보기로 한 것이죠. 그녀는 학교에 휴학계를 내고 서울에서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은 놀라워했어요.
왜 굳이 한국에 남느냐고 물었죠.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삶이 저에게 더 많은 가능성을 줄 것 같았거든요. 안나의 한국 생활 2년 차, 그녀는 작은 무역회사에 취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영어와 독일어를 활용한 해외 마케팅 담당자로 일을 시작한 것이었죠. 처음에는 모든 것이 도전이었습니다. 한국식 업무 문화, 수직적인 조직 구조, 빠른 업무 템포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첫 회식에서 정말 당황했어요. 선배님들이 저에게 술을 따라주시고 제가 다시 따라드려야 한다는 예절을 몰랐거든요. 또 회사에서는 모든 일이 빨리빨리 진행되었습니다. 독일에서는 계획을 세우고 천천히 진행하는데 한국에서는 빨리빨리 문화가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안나는 빠르게 적응해 나갔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점점 늘어갔고 업무 능력도 인정받기 시작했죠. 특히 유럽 시장에 대한 그녀의 전문 지식은 회사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년 후 그녀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유럽팀의 리더로 승진했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내니 점점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같았으면 외국인이 이렇게 빠르게 승진하는 건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안나는 서울 마포구의 작은 원룸을 월세로 구해 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좁은 공간이 답답했지만 편리한 교통과 주변 시설 덕분에 점점 만족하게 되었죠. 퇴근 후에는 한강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주말에는 카페에서 책을 읽거나 친구들과 만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의 카페 문화는 정말 특별했어요. 독일에서는 카페에 오래 앉아 있으면 눈치를 주는데 한국의 카페는 하루 종일 있어도 괜찮았죠. 와이파이도 빠르고 콘센트도 많아서 일하기에도 좋았습니다. 이런 작은 차이들이 생활의 질을 높여주는 것 같았어요. 한국 생활 5년 차가 되었을 때 안나는 더 큰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글로벌 화장품 기업의 유럽 마케팅 매니저로 연봉도 크게 올랐죠. 한국에서의 생활이 점점 안정되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는 복잡한 비즈니스 미팅도 한국어로 진행할 수 있었고 한국 문화와 예절에도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회사에서 안나 씨는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적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칭찬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 큰 칭찬이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한국식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죠. 안나의 한국 생활은 나날이 풍요로워졌습니다. 회사에서는 신뢰받는 마케팅 전문가로 자리 잡았고 사회적으로도 다양한 인맥을 쌓았습니다. 한국인 친구들뿐만 아니라 한국에 사는 다른 외국인들과도 교류하며 넓은 네트워크를 형성했죠. 서울에 살면서 정말 많은 기회를 얻었어요. 다양한 국제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고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죠. 서울이 생각보다 훨씬 국제적인 도시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생활 7년 차 안나는 마케팅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연봉은 6천만 원을 넘어섰고 이제는 한국에서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에 있는 가족들은 언제 돌아올 거냐고 물었지만 안나는 이미 한국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독일보다 한국이 더 편하게 느껴졌어요. 한국어로 생각하기 시작했고 한국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졌죠. 집에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 삼각김밥과 아메리카노를 사 먹는 소소한 일상이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생활 10년 차에 접어들면서 안나는 점점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높은 집값, 치열한 경쟁, 빠른 변화 속도가 부담으로 다가왔죠. 특히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그녀에게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30대 중반이 되니 안정에 대한 생각이 많아졌어요. 이대로 한국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 집을 살 수 있을까? 노후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이 밀려왔습니다. 또한 한국 사회의 경쟁적인 분위기도 그녀를 지치게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끊임없이 성과를 내야 했고 자기 개발에 대한 압박도 컸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회식과 야근도 체력적으로 부담이었죠. 한국에서는 항상 더 나은 성과,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어요. 이런 분위기가 때로는 힘들게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저를 성장시키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독일에 대한 향수도 커져갔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한 가족들, 어린 시절 친구들, 고향의 풍경.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가까이에서 함께하고 싶은 마음도 커졌죠.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할 때마다 얼굴에 주름이 늘어가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옆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또 독일의 안정적인 사회복지 시스템도 그리웠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안나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10년간의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독일로 돌아가기로 한 것이죠. 봄이 시작될 무렵 그녀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동료들은 아쉬워했지만 그녀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퇴사 파티에서 동료들이 준비한 영상 메시지를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10년 동안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헤어지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필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했죠. 한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모은 물건들, 추억이 담긴 소품들, 한국 생활의 흔적들을 정리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특히 친구들과의 작별 인사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마지막 날 친한 친구들과 한강에서 치맥을 하면서 밤을 새웠어요. 다들 꼭 다시 와라고 말해줬죠. 저도 곧 놀러 올게라고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정말 다시 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안나는 10년 만에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함부르크 공항에 내리자마자 그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고향의 풍경,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의 반가운 얼굴. 그러나 동시에 한국에 대한 그리움도 느꼈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온 부모님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이 부모님의 머리카락을 하얗게 만들어 놓은 걸 보니 마음이 아팠죠. 하지만 동시에 한국에서의 일상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편의점 커피를 사 마시며 출근하던 루틴, 점심시간에 먹던 김치찌개, 밤늦게까지 불이 켜진 도시의 풍경. 이런 것들이 갑자기 그리워졌어요. 독일에 돌아온 첫 주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가득 찼습니다. 부모님은 딸의 귀국을 축하하며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어린 시절 친구들도 모여 환영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모두가 안나의 한국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한국에서의 10년 경험을 신기해했죠. 친구들은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에 대해 물어봤어요. 특히 한국 화장품과 패션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한국이 유럽에서도 인기가 많아진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영과 축하의 분위기가 가라앉자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부딪힌 문제는 취업이었습니다. 안나는 한국에서 쌓은 10년의 경력을 바탕으로 독일에서도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첫 번째 면접에서 면접관이 한국에서의 경력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가 글로벌 기업에서 팀장으로 일했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듯한 태도였죠. 심지어 유럽에서의 경력이 없으니 주니어 레벨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안나는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했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은 그녀의 한국 경력에 큰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몇몇 면접에서는 왜 한국에서 그렇게 오래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마치 한국에서의 10년이 경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듯한 뉘앙스였죠. 한국에서는 제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더 인정받았던 것 같아요. 독일어와 영어 능력이 강점으로 작용했죠. 하지만 독일에서는 제 한국 경험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졌습니다. 이런 현실이 정말 당혹스러웠어요. 결국 안나는 한국 경력의 절반도 인정받지 못하는 조건으로 중소기업의 마케팅 담당자 자리에 취업했습니다. 연봉도 한국에서 받던 것의 70% 수준이었죠. 하지만 일단 직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출근 날 정말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한국에서는 팀장으로 여러 사람을 이끌었는데 독일에서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느낌이었죠. 게다가 독일 회사의 느린 업무 속도와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은 한국에서의 빠른 템포에 익숙해진 저에게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취업 문제와 함께 안나를 당혹스럽게 했던 것은 독일의 높은 세금과 생활비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세금이 크게 부담되지 않았는데 독일에서는 소득의 40%가 넘는 금액이 세금으로 공제되었죠. 게다가 주거비도 예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함부르크에서 작은 원룸을 구하려고 했는데 월세가 제 월급의 절반이 넘었어요. 독일이 복지국가라서 생활비가 저렴할 거라 생각했는데 실상은 달랐습니다. 특히 주택시장은 한국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었죠. 집주인들은 안정적인 직장과 높은 신용점수를 요구했고 외국에서 오래 산 저에게는 이런 조건을 맞추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안나는 부모님 집에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30대 중반의 나이에 부모님께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그녀에게는 큰 좌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독립적인 삶을 살았는데 독일에서는 다시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제 방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어요. 10대 시절 사용하던 침대와 책상, 벽에 붙은 포스터들. 마치 시간이 거꾸로 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쌓아온 모든 성취가 무의미해진 것 같았죠. 직장 생활도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업무 방식에 익숙해진 안나에게 독일의 관료적이고 느린 의사결정 과정은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회의는 길고 결정은 더디게 이루어졌죠. 한국에서는 빠르게 진행되던 프로젝트가 독일에서는 몇 달씩 끌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카카오톡으로 빠르게 소통하고 결정했는데 독일에서는 모든 것이 이메일과 공식 회의를 통해 진행됐어요. 이걸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라는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또한 독일 동료들과의 관계도 한국과는 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동료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회식도 자주 했지만 독일에서는 업무와 사생활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퇴근 후에 동료들과 어울리는 일이 거의 없었죠. 한국에서는 팀원들과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아이디어를 나누거나 회식을 하며 친해지는 시간이 많았어요. 하지만 독일에서는 오시가 되면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사적인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문화가 효율적일 수는 있지만 외롭게 느껴졌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안나는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커져갔습니다. 한국의 편리함, 빠른 변화, 역동적인 에너지가 계속 생각났습니다. 특히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와 편의시설이 많이 그리웠죠. 독일에서는 인터넷 뱅킹을 하려면 여러 단계의 인증이 필요하고 공공기관에서 일을 처리하려면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한국에서는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었는데 이런 차이가 생각보다 일상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독일 생활 3개월 차, 안나는 심각한 불안감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인 불안정, 낮은 직업 만족도, 사회적 고립감. 이 모든 것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밤에는 한국에서의 꿈을 자주 꾸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현실과 꿈의 괴리에 우울감을 느꼈습니다. 이상하게도 한국에 있을 때는 독일이 그리웠는데 독일에 오니 한국이 더 그리워졌어요. 한국의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장점으로 보였고 독일의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실상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독일 생활 5개월 차, 안나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제안받았지만 마음은 이미 한국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한국 뉴스를 찾아보고 한국 친구들과 연락하며 한국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한국에서의 기억이 자꾸 떠올랐어요. 명동의 붐비는 거리, 삼청동의 고즈넉한 카페, 회사 동료들과 나눴던 웃음. 이런 소소한 일상이 그리워지더라고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내가 과연 올바른 선택을 한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나의 부모님은 딸의 고민을 눈치채고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안나가 독일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지만 딸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안나, 넌 정말 여기서 행복하니?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솔직하게 말하기가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아셨나 봐요. 네가 행복한 곳으로 돌아가렴. 그게 한국이라면 우린 이해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셨죠. 부모님의 지지에 용기를 얻은 안나는 한국으로의 귀환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연락해 취업 정보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력을 다시 정리하여 한국 기업에 지원서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함께 일했던 동료가 지금 다른 회사의 이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분에게 연락했더니 회사에서 유럽 마케팅 전문가를 찾고 있다며 지원해보라고 하셨죠. 정말 기뻤습니다. 한국에서의 경력과 인맥이 아직 유효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안나는 이력서를 정성껏 작성하고 온라인으로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독일에서 지내는 동안에도 한국어를 계속 공부했기 때문에 언어적인 문제는 없었습니다. 면접에서 그녀는 유럽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연결할 수 있는 자신의 역량을 강조했습니다. 면접관이 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나요? 라고 물었을 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한국에서 느꼈던 가능성과 기회, 그리고 사람들 간의 정을 다시 경험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다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서울의 한 화장품 기업에서 유럽 마케팅 매니저로 일할 기회를 제안받은 것이었습니다. 연봉은 이전보다 조금 낮았지만 회사에서 전세 자금 보증을 서주는 복지 혜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안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정말 기뻤어요. 마치 긴 터널을 지나 빛을 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독일에서의 6개월은 정말 어려웠지만 그 경험을 통해 한국이 제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을 수 있었죠. 안나는 회사의 제안을 수락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딸의 결정을 아쉬워하면서도 응원해 주셨고 친구들은 역시 그럴 줄 알았다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짐을 싸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부모님과 다시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슬펐지만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확신이 있었어요. 한국이 정말 제게 맞는 곳이라는 확신이요. 가을이 깊어갈 무렵 안나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6개월 전에 떠났던 곳인데 마치 집에 돌아온 것 같은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 다시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면서 창밖을 바라보니 모든 것이 그리웠던 풍경이더라고요.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한국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정말 집으로 돌아온 느낌이었죠. 안나는 회사의 도움으로 강서구에 있는 투룸 전세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집은 이전에 살던 원룸보다 훨씬 넓고 쾌적했습니다. 집들이에 초대한 한국 친구들은 그녀의 귀환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친구들이 역시 한국이 좋지? 라고 물었을 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의 단점도 알고 있지만 그보다 훨씬 큰 장점들이 있다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되었으니까요. 새로운 회사에서의 첫날, 안나는 긴장했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컸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고 특히 유럽 시장에 대한 그녀의 전문 지식에 큰 기대를 보였습니다. 첫 회의에서 유럽 소비자들의 화장품 구매 패턴에 대해 발표했는데 모두가 진지하게 경청해 주셨어요. 제 의견을 존중해주고 적극적으로 질문해 주시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독일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순간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안나는 한국 생활에 다시 적응해 나갔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단점도 더 이상 불평의 대상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빠른 변화, 치열한 경쟁, 바쁜 일상.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예전에는 부담스럽게 느꼈던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이제는 오히려 활기차게 느껴졌어요. 독일의 느린 템포와 과도한 규제의 답답함을 느꼈던 경험 때문인 것 같아요. 이제는 한국의 역동성이 더 잘 맞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안나는 빠르게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시장 진출 프로젝트에서 그녀의 지식과 경험은 큰 자산이 되었고 6개월 만에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한국과 유럽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그녀의 능력은 회사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팀장으로 승진했을 때 대표님이 안나 씨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 독일에서 겪었던 모든 어려움이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그 경험도 저를 성장시킨 거였죠. 한국으로 돌아온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안나는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유럽 마케팅 팀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개인적으로도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한국어 실력은 더욱 향상되어 이제는 복잡한 비즈니스 협상도 한국어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다시 온 것은 정말 옳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독일의 가족들이 그립기도 하지만 지금은 화상통화로 자주 연락하면서 그리움을 달래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제가 한국에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시고 안심하시는 것 같아요. 안나가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기회의 평등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지만 한국에서는 능력만 있다면 외국인이라도 충분히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완벽하진 않지만 노력하면 그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글로벌 시장에 관심이 많은 한국 기업들은 저 같은 외국인의 시각과 경험을 높이 평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이 정말 감사하게 느껴져요. 또한 안나는 한국의 빠른 변화 속도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6개월 만에 돌아온 한국은 또 다른 모습으로 발전해 있었습니다.
새로운 기술, 트렌드, 서비스들이 끊임없이 등장하는 모습이 그녀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독일은 안정적이지만 변화가 느려요. 같은 시스템을 수십 년간 유지하기도 하죠. 반면 한국은 항상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빠르게 변화합니다. 이런 역동성이 저에게는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매일이 도전이고 배움의 연속이니까요. 그러나 무엇보다 안나가 한국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 간의 정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인간적인 따뜻함,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는 공동체 의식이 그녀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에서는 회사 동료가 단순한 직장 동료가 아니라 가족 같은 존재가 되기도 해요. 어려울 때 서로 돕고 기쁜 일은 함께 축하하는 문화가 정말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독일에서는 업무와 사생활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어서 이런 깊은 인간관계를 맺기 어려웠거든요. 물론 한국 생활에 불편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높은 집값과 치열한 경쟁은 부담이었고 때로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나는 이런 불편함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곳은 없다고 생각해요. 독일에도 장단점이 있고 한국에도 장단점이 있죠. 중요한 건 내게 맞는 곳을 찾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한국이 더 잘 맞는 곳이었어요. 한국의 단점도 알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장점들이 저에게는 소중하니까요. 안나는 종종 독일에 있는 친구들에게 한국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주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점점 한국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 친구는 안나의 이야기를 듣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라는 친구가 있는데 처음에는 왜 굳이 다시 한국으로 갔어? 라며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의 경험과 기회에 대해 이야기해주면서 그 친구도 점점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지금은 한국어 학원에 다니면서 한국 취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죠. 어느 날 저녁 회사 회식 자리에서 한 후배가 안나에게 물었습니다. 팀장님, 정말 독일보다 한국이 더 좋아요? 이 질문에 안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미소와 함께 대답했습니다. 한국도 선진국이에요. 그리고 기회는 한국이 훨씬 많아요. 독일은 안정적이지만 변화가 느리고 한 번 정해진 길을 벗어나기 어려워요. 반면 한국은 빠르게 변화하고 도전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줍니다. 저는 이런 한국의 모습이 좋아요. 그 말을 들은 후배들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종종 자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나의 진심 어린 말에 그들도 조금씩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의 시선으로 한국을 바라보니 한국인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한국의 강점이 보이는 것 같아요. 한국인들은 항상 더 나은 곳을 찾아 해외로 나가려고 하지만 사실 한국도 충분히 좋은 곳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나의 한국 생활은 나날이 충실해졌습니다. 주말에는 취미 활동을 하거나 친구들과 만나거나 가끔은 혼자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전통 문화를 경험하는 것은 그녀에게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정말 좋은 점 중 하나는 사계절이 뚜렷하다는 거예요. 봄에는 벚꽃이 피고 여름에는 시원한 계곡이 있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눈이 내리죠. 이런 자연의 변화를 느끼는 게 정말 행복합니다. 안나는 또한 한국의 문화생활도 적극적으로 즐겼습니다.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을 자주 찾았고 한국의 전통 예술과 현대 문화를 모두 경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그녀의 한국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서울은 정말 다양한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는 도시예요. 세계적인 수준의 공연부터 작은 갤러리의 전시까지 항상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이런 문화적 다양성이 서울의 큰 매력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지 2년이 지난 어느 날, 안나의 회사는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안나가 지명되었고, 이는 그녀에게 큰 도전이자 기회였습니다. 대표님이 저를 부르셔서 안나 씨, 이번 유럽 프로젝트는 당신이 맡아주었으면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정말 놀랐어요. 회사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프로젝트였거든요. 외국인인 저에게 이런 중요한 책임을 맡겨주신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안나는 프로젝트 팀을 꾸리고 유럽 시장 분석부터 마케팅 전략 수립까지 모든 과정을 주도했습니다.
한국과 유럽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있는 그녀의 경험은 이 프로젝트의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유럽 소비자들의 취향과 트렌드를 정확히 파악하여 한국 화장품의 강점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예요. 유럽 소비자들은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 그리고 브랜드의 철학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단순히 한국 제품이라는 이유만으로 구매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한국 화장품의 품질과 기술력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안나의 팀은 유럽 현지 뷰티 인플루언서들과 협력하여 제품을 홍보했고, 주요 도시에서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회사의 유럽 매출은 6개월 만에 200% 성장했습니다. 베를린에서 첫 팝업 스토어를 열었을 때 현지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개장 첫날부터 긴 줄이 생길 정도였죠. 특히 한국의 첨단 기술이 접목된 스킨케어 제품들이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런 성공적인 결과를 보면서 한국 기업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안나는 회사 내에서 기획본부의 브레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의견은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항상 참고되었고, 젊은 직원들은 그녀를 멘토로 여기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벽이 없어진 것 같아요. 오히려 다양한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죠. 한국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강점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성공적인 프로젝트 이후 안나는 더 큰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마케팅 본부장으로 승진한 그녀는 이제 회사의 전체 해외 마케팅 전략을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외국인으로서는 드문 성취였고, 한국 사회가 얼마나 개방적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본부장으로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독일에서는 외국인이 이 정도 위치에 오르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회의 평등이 한국의 큰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안나의 승진 소식은 독일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안나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녀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부모님이 영상통화로 우리가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너는 정말 옳은 선택을 했구나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정말 기뻤어요. 이제는 부모님도 제가 한국에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안심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나는 종종 독일의 친구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해주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이야기를 반신반의하던 친구들도 점점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실제로 한국 여행을 계획하기도 했고, 심지어 한 친구는 한국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친구 루카스가 안나, 내 이야기를 듣고 나도 한국에서 일해보고 싶어졌어 라고 말했을 때 정말 놀랐어요. 그 친구는 엔지니어인데 한국의 기술 발전과 기회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이제는 서울공대의 연구원 포지션에 지원했다고 하더라고요. 안나의 이야기는 한국에 사는 다른 외국인들에게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외국인 커뮤니티에서 강연을 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외국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처음에는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워해요.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사회적 고립감. 이런 어려움들이 있죠. 하지만 저는 항상 말해요. 인내심을 가지고 한국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강점을 살리세요. 그러면 반드시 기회가 찾아올 거예요. 안나의 한국 생활은 나날이 풍요로워졌습니다. 직장에서는 인정받는 전문가로, 사회적으로는 한국과 유럽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그녀는 이제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녀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친구들, 동료들, 심지어 우연히 만난 사람들까지 모두가 제 인생에 특별한 의미를 가져다 주었어요. 이런 인연들이 제가 한국을 떠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한국에 돌아온 지 3년이 되던 해 안나의 인생에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한국인 건축가 김준호와 진지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회사 동료의 소개로 만났고
서로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깊은 유대감을 형성해 나갔습니다. 준호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이해심이 깊은 사람이에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자랐지만 그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죠. 때로는 문화적 차이로 오해가 생길 때도 있지만 항상 대화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준호는 독일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안나는 한국의 전통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두 사람은 주말마다 한국의 다양한 지역을 여행하며 서로의 세계를 넓혀갔습니다. 준호와 함께 한국의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경주의 역사적인 유적지, 전주의 전통 한옥,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 이런 경험을 통해 한국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안나와 준호의 관계는 점점 깊어져 갔고 그들은 미래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지, 어느 나라에서 살아갈지에 대한 논의가 중요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국제 연애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준호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배려한다면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안나에게 한국에 대한 더 깊은 애착을 갖게 했습니다. 준호의 가족들도 안나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고 그녀를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준호의 어머니는 안나에게 한국 요리를 가르쳐주며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준호 어머니가 저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함께 요리하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어가 완벽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안나는 이제 한국에서의 장기적인 미래를 진지하게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한국 영주권 취득을 위한 절차를 알아보고 더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저에게는 정말 중요한 결정이었어요. 한국이 이제 제 삶의 중심지가 되었으니까요. 더 이상 외국인으로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더 깊이 뿌리내리고 싶었죠. 이런 안나의 결정에 독일에 있는 가족들도 점차 이해하고 지지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부모님은 딸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고 안심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방문하여 안나의 생활을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이 처음 한국에 오셨을 때 걱정이 많으셨어요. 하지만 실제로 제 생활을 보시고 회사와 동료들을 만나보시고 준호와 그의 가족들을 만나보시면서 안심하셨죠. 네가 이곳에서 행복하다면 우리도 행복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안나의 직장 생활도 계속해서 발전했습니다. 그녀가 이끄는 글로벌 마케팅 팀은 회사의 핵심 부서로 자리 잡았고 그녀의 전략 덕분에 회사는 유럽 시장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그녀에게 더 큰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보람찹니다. 한국의 혁신적인 제품들을 유럽에 소개하고 유럽의 트렌드와 소비자 니즈를 한국에 전달하는 이런 과정에서 저만의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어 행복해요. 안나는 또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찾은 나의 길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한국에서 살아가는 외국인의 시선으로 한국 사회와 문화를 바라보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책을 통해 한국인들에게는 자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외국인들에게는 한국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책을 쓰면서 제 경험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두려움과 혼란, 적응 과정에서의 어려움, 그리고 이제는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기게 된 변화. 이 모든 과정을 솔직하게 담고 싶었습니다. 안나의 책은 출판 직후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 외부인의 객관적인 관찰, 그리고 진정성 있는 내용이 독자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안나는 여러 방송 프로그램과 강연에 초대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책이 이렇게 큰 관심을 받을 줄 몰랐어요. 단지 제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고 싶었을 뿐인데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특히 안나 덕분에 한국을 다시 보게 되었다는 한국 독자들의 반응이 가장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안나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비즈니스 리더로서, 작가로서, 그리고 문화교류의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녀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공의 바탕에는 한국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이 있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물어봐요. 한국이 정말 그렇게 좋아요?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해요. 한국이 완벽하진 않지만 내일이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는 나라예요. 이 희망과 가능성이 제가 한국을 사랑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한국 생활 4년 차, 안나는 자신의 삶에 또 다른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회사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자신만의 비즈니스를 시작하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한국과 유럽의 문화적 가치를 연결하는 컨설팅 회사였습니다. 항상 꿈꿔왔던 일이었어요. 한국과 유럽 기업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요. 두 문화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만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싶었습니다. 안나의 컨설팅 회사 브릿지컬처는 작은 규모로 시작되었지만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 진출할 때 필요한 문화적 이해와 마케팅 전략을 제공하고 유럽 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이해하도록 돕는 일이었죠. 처음에는 주말과 저녁 시간을 활용해 작은 프로젝트부터 시작했어요. 지인들의 소개로 몇몇 중소기업들과 일하게 되었는데 그 성과가 입소문을 타면서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저희 서비스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안나의 사업은 그녀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성취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유럽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는 것을 돕는 과정은 매우 보람찼습니다. 한국의 작은 스타트업이 저희의 도움으로 독일 시장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그들의 혁신적인 제품이 유럽 소비자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안나의 비즈니스가 성장함에 따라 그녀는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회사에 사표를 내고 자신의 사업에 전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사를 떠나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10년 이상 직장인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사업가가 된다는 것은 큰 변화였죠. 하지만 제 가능성을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도전을 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안나의 결정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해준 사람은 준호였습니다. 그는 안나의 비전을 이해하고 사업 초기의 어려운 시간 동안 정서적,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는 제가 불안해할 때마다 넌 할 수 있어라고 응원해 주었고 실질적인 도움도 많이 줬습니다. 한국의 사업 환경, 법적 절차, 네트워킹 등에서 그의 도움이 정말 컸어요. 창업 초기에는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재정적인 불안정, 클라이언트 확보의 어려움, 사업 운영의 복잡함. 이 모든 것이 안나에게 도전이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사업가로서 한국의 복잡한 규제와 행정 절차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서류와 절차가 필요했어요. 외국인이라 더 복잡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외국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외국인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안나는 점차 사업을 안정화시켰고 직원들도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고용하여 회사 자체가 문화적 다양성의 모델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정말 국제적인 환경이에요. 한국인, 독일인, 프랑스인, 영국인. 다양한 국적의 직원들이 함께 일하고 있죠. 이런 다양성이 저희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시각과 경험이 모여 더 창의적인 솔루션을 만들어내니까요. 안나의 회사는 2년 만에 한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대표적인 문화 컨설팅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대기업들도 그녀의 서비스를 찾기 시작했고 정부 기관에서도 문화교류 프로젝트에 그녀를 초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빨리 성장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국과 유럽 간의 교류가 점점 활발해지면서 저희 같은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는 기업의 필요성도 커진 것 같습니다.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안나의 성공 스토리는 한국에 살고 있는 다른 외국인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외국인 창업자 포럼이나 국제 비즈니스 컨퍼런스에 연사로 초청되어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복잡한 규제. 이 모든 것이 장벽으로 느껴지죠. 하지만 저는 항상 말합니다. 한국은 도전하는 사람에게 기회의 땅이다. 당신의 다른 배경과 시각이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다.
안나의 사업적 성공과 함께 그녀의 개인 생활도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준호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고 그들은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두 문화의 결합을 상징하는 그들의 결혼식은 한국과 독일의 전통을 모두 반영하는 특별한 행사가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모두 담아내고 싶었어요. 한복을 입은 전통 의식도 하고 독일의 결혼 전통인 폴테라벤트도 했죠. 이렇게 두 문화를 존중하고 조화시키는 과정이 저희 부부의 삶을 상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 안나와 준호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들은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가질 계획도 세웠습니다. 이제 안나에게 한국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진정한 집이 되었습니다. 집을 장만하면서 정말 실감났어요. 내가 정말 한국에 뿌리를 내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이요.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이제 제 마음의 고향은 한국입니다. 여기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키우고 나이 들어가는 미래를 그려볼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 생활 5년 차 안나는 한국 사회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사업은 안정적으로 성장했고 준호와의 결혼 생활도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첫 아이를 가진 것이었죠.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어요. 동시에 새로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다문화 가정의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죠. 하지만 이제는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는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모두 경험하며 자랄 수 있을 거라고요. 임신 기간 동안 안나는 한국의 임신 문화와 전통을 배우며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의 세심한 보살핌과 한국의 전통적인 임산부 케어 방식은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매일 아침 미역국을 끓여주셨어요. 처음에는 왜 그렇게 미역국을 강조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했는데 한국에서 미역이 임산부와 산후 회복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이런 세심한 전통 지혜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봄이 되어 안나는 건강한 딸 소피아를 출산했습니다. 소피아는 한국 이름 지수도 함께 갖게 되었죠. 소피아 지수, 그녀는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모두 물려받은 아이였습니다. 소피아가 태어난 날 병원에는 양가 가족들이 모두 모였어요. 저희 부모님은 독일에서 급히 비행기를 타고 오셨고 준호의 가족들도 모두 모였죠. 두 문화, 두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이 작은 생명을 축복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소피아의 탄생은 안나에게 한국 사회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한국의 교육 시스템, 사회적 가치관, 미래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한국 사회의 장단점을 더 분명하게 보게 되었어요. 안전한 환경, 높은 교육열, 가족을 중시하는 문화. 이런 점들이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경쟁적인 교육 환경 같은 고민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아이를 키우기에 좋은 나라라고 생각해요. 안나는 소피아에게 두 문화의 정체성을 모두 심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집에서는 독일어와 한국어를 모두 사용했고 독일의 동화책과 한국의 전래동화를 함께 읽어주었습니다. 또한 양국의 명절과 축제를 모두 챙기며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소피아에게 두 문화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융합된 그녀만의 정체성이 되었으면 해요. 한국인이나 독일인이라는 단일한 정체성보다 두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글로벌 시민으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육아와 사업을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한국의 발달된 보육 시스템과 가족의 지원 덕분에 안나는 비교적 원활하게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어린이집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어서 놀랐어요. 독일에서는 보육시설을 구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또한 시부모님께서 자주 와서 소피아를 봐주시고 회사도 재택근무를 유연하게 허용해 주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안나는 한국의 다른 다문화 가정들과도 적극적으로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에 참여하여 비슷한 상황에 있는 외국인 부모들을 돕는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교육 문제. 저도 이런 고민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함께 정보를 나누고 서로 지지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안나의 활동은 한국 사회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도 기여했습니다.
그녀는 여러 매체의 인터뷰와 강연을 통해 다양성의 가치와 글로벌 시각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점점 더 다양해지고 국제화되고 있어요. 이런 변화는 불가피하고 또 긍정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시각이 공존할 때 사회는 더욱 창의적이고 유연해질 수 있으니까요. 저희 가족의 이야기가 이런 인식을 높이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소피아가 1살이 되었을 때 안나와 준호는 독일을 방문하여 안나의 가족들에게 아이를 소개했습니다. 이 여행은 안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고향에 자신의 가족을 데려간 것이었으니까요. 독일에 도착했을 때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곳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지만 이제는 방문하는 곳이 되었다는 느낌이었죠. 부모님이 소피아를 안고 눈물을 글썽이셨을 때 마음이 아프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살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의 가족이니까요. 독일 방문 동안 안나는 예전 친구들과 동료들도 만났습니다. 그들은 안나의 한국 생활과 성공에 놀라워했고 한국에 대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몇몇 친구들은 실제로 한국 방문이나 취업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친구 마리아가 너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한국에서 일할 용기를 얻었어 라고 말했을 때 정말 놀랐어요. 그녀는 IT 전문가인데 한국의 기술 발전과 기회에 관심이 생겼대요. 이제는 서울의 IT 기업에서 인턴십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생활 6년 차 안나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녀의 사업은 안정적으로 성장했고 소피아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준호와의 결혼 생활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더욱 깊어졌습니다. 6년 전 독일로 돌아갔다가 다시 한국을 선택했던 그 결정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때 독일에 그대로 머물렀다면 지금의 이런 행복한 삶은 없었을 거예요. 때로는 용기 있는 선택이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는 걸 배웠습니다. 안나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영주권을 취득했고 한국 국적 취득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그녀에게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진정한 고향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이제는 너무 자연스러워요. 아침에 일어나 동네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퇴근 후에는 동네 공원에서 소피아와 놀고 이런 일상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이곳이 바로 제 집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안나의 사업 브릿지컬처는 이제 한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대표적인 문화 컨설팅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직원 수도 30명으로 늘어났고 서울 외에도 베를린에 지사를 열었습니다. 그녀의 전문성은 국제 비즈니스 커뮤니티에서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이렇게 성장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국과 유럽 간의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는 기업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특히 한국 기업들의 유럽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저희 같은 컨설팅 회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안나의 성공 스토리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그녀는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안나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위해 여러 대학과 기관에서 강연을 했고 외국인 창업자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꿈을 가진 많은 외국인들을 만나게 되어 그들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말해요.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산다는 것은 도전이지만 그 도전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요. 당신의 다른 배경과 시각이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이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소피아가 3살이 되자 안나와 준호는 그녀를 위한 교육 방향에 대해 더욱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소피아가 한국과 독일 문화를 모두 경험하며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하기를 원했습니다. 소피아에게 너는 한국인이자 독일인이라고 자연스럽게 알려주고 있어요. 두 언어를 모두 사용하고 양국의 문화를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서울에는 국제학교나 다문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서 소피아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요. 안나는 소피아를 위해 독일어와 한국어를 모두 가르쳤고 두 나라의 동화책과 노래를 통해 문화적 정체성을 심어주었습니다. 소피아는 자연스럽게 두 언어를 모두 사용하며 두 문화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는 능력을 발전시켰습니다. 소피아가 할머니와는 독일어로, 할아버지와는 한국어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신기해요. 아이들의 언어 습득 능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소피아에게 이중 언어, 이중 문화는 혼란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어요.
안나의 삶은 한국과 독일을 오가며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1년에 한두 번 독일을 방문하여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고, 때로는 부모님이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물리적 거리는 있었지만 마음의 거리는 좁혀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이 제가 한국에 사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의 행복과 성공을 보시고 안심하셨죠. 이제는 부모님도 한국을 제2의 고향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소피아 때문에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고 계세요. 안나의 이야기는 한국 사회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의 경험과 시각은 한국인들에게 자국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안나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 사회의 가능성과 매력을 재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친구들이 자주 말해요. 안나 덕분에 한국을 다시 보게 되었다고요. 한국인들은 종종 자국의 단점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외부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한국의 장점을 알려주니 새롭게 느껴지나 봐요. 이런 반응을 들을 때마다 뿌듯합니다. 안나는 종종 자신의 선택에 대해 묻는 질문을 받곤 했습니다. 정말 한국에서의 삶에 후회는 없나요? 이런 질문에 그녀는 항상 확신에 찬 대답을 했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장단점이 있어요. 한국 생활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가족과의 물리적 거리. 이런 어려움들이 있죠.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찾은 기회와 행복이 그 어려움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후회는 없습니다. 안나의 이야기는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 각국에서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책은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고 국제 미디어에서도 그녀의 독특한 경험과 시각에 주목했습니다. 안나는 이런 관심을 한국을 알리는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정말 기쁠 거예요. 한국은 아직 많은 나라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경험한 한국의 매력, 기회, 문화적 깊이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안나는 이제 한국에서의 미래를 확신하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 국적 취득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한국에서 자녀를 키우고 노년을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한국은 더 이상 외국이 아니에요. 이곳은 제가 선택한 고향, 제 아이가 자라는 땅, 그리고 제 미래가 있는 곳입니다.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내 나라예요. 그녀의 말처럼 한국은 안나에게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발견했고 이곳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행복을 찾았습니다. 안나의 이야기는 고향이란 단순히 태어난 곳이 아니라 마음이 머무는 곳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사람들이 묻습니다. 한국 힘들지 않아요? 저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한국이 완벽하진 않지만 내일이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는 나라예요. 유럽에서는 그 희망조차 사치였으니까요.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제 인생의 중심이 된 이곳. 한국은 제가 선택한 진짜 내 나라입니다.